현재가 할 때는 막 세트 막 휘황찬란하고 고품격해서 진짜 우리 가족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나랑 할 때는 지금 이게 뭐야, 배경도 어쨌든 녹을 먹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녹을 먹는 사람이라고? 아니요, 녹. 욕도 먹잖아. 랜더스의 2026년 성적. 웃음입니다, 웃음. NC 정구범 있습니다. 정구범. 저는 우리 정구범과 조효한의 올 시즌을 기대해봅니다. 그럼요. 진짜 우용의 장점은 생각이 짧다. 현호나 현재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내가 말씀이세요? 야, 남들 그게 삐까뻔쩍한다 해도 막 하는데 자리가 있는 날 또 한 번 모실게요. 이걸 또 하자고? 재미없으면 보지 말라고 하지. 재미없으면 보지 마십시오. 야, 그걸 시작하기 전에 이걸 붙여줘. 네? 앞에 그 딱 그 검은 화면에 그거 그거 해야지. 하는 것처럼 재미없으면 예고에도 넣을게요. 보지 말라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혼자 인사 먼저.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혼자 인사하고. 아니, 인상 같이 해. 나 너무 버릇없어 보이잖아. 인사 기회를 또 드릴 네. 거예요.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KBS 1라디오 특별기획대담 우문현답, 우용이 묻고 현재 친구가 답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야구꾼 남자 김우용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대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대를 경영하는 명사분 한 분 모시고 이 시대의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기 드라마 작가 김영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작가 김영민입니다. 너 솔직히 아까 그 현재 친구에서 생각보다 안 터져서 살짝 당황했지? 지금 뭘 터져요? 그래? 네. 그래, 한번 해봐. 뭐 어디까지 해보나? 어차피 너의 조회수인데. 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아니요. 아니, 진지하게 시작부터 잘못된 지금 거는 현재가 할 때는 막 세트 막 휘황찬란하고 고품격해서 진짜 우리 가족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나랑 할 때는 지금 이게 뭐야, 배경도 이게 뭐고 지금 야, 이게 뭐냐? 거기 지금 KBS 1라디오 프로그램을 녹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녹화 중이야. 이것도 녹화 중인데 거기는 이제 메인 지상파에 나가는 프로그램 하고 있어. 그러면 난 서브야? 자리를 못 잡은 거 어떡해요? 그래. 그리고 그럼 KBS 네. 1라디오 특별기획인데 저는- KBS도 아니고 나는 라디오도 아니고. 아니 저는 KBS 라디오를 통해서 겸직 신청한 어쨌든 녹을 먹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욕을 먹는 사람이라고? 아니요, 녹. 욕도 먹잖아. 욕을 안 먹죠. 욕을 그러면 누가 그냥 먹어요? 맛있는 것만 많이 먹는 거야? 아니 지금 이거 자꾸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야. 안 망합니다. 네, 해보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 소개를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게 다 뭐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대를 내가 경영한 적도 없고. 너 질문- 명사는 뭔지 알아? 명사요? 명사. 여기 찾아 놓으셨구만. 이름 있는 선비. 그래, 이름 있는 선비야. 네. 삼국시대로 치면 순유, 순욱, 원소, 제갈량, 방통 이런 사람이라고. 갑자기 삼국시대? 그 시대의 명사면 그냥 명사가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 명사는 그런 분들이 명사라고. 고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 먼저 2026년 KBS 라디오의 미래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KBS 라디오를 종종 들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잖아. 예.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으십니까? 요즘 라디오를 들으십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요즘 정말 라디오라는 매체가 많이 쇠퇴했다. 근데 저는 라디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또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이 많을 건데 네.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지만 그런 거 하라고 부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보자면 네. 시대가 변하잖아. 타자기를 치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렇죠. 저 주판을 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계산기가 나온 다음에 주판이 밀렸잖아.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지금 라디오가 난 밀린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라디오 자체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전시 상황이나 재난 같은 큰 우려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라디오가 존재하는 이유지. 그냥 라디오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가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라디오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더 정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채널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들은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지만 스마트폰에서도 라디오 앱을 활용해서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가 뭔지를 나도 고민을 해봤지. 그러니까 라디오는 어떤 존재였냐면 친구 같은 존재였단 말이야. 매일 만나는 친구.
그래서 왜 가게 같은 데에서도 하루 종일 그냥 틀어놓는 거잖아. 채널 한 번 90, 너는 7.9지? 89.1, 97.3. 97.9는 뭐야? 97.9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라디오를 그냥 하루 채널 태우면 2시에 누가 나와주시고 4시에 누가 나오고 그랬던 나도 전 라디오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그 고등학교 이럴 때 자려고 12시에 누우면 스위트 뮤직박스라고 정지영의 스위트뮤직을 합니다. KBS는 아니었군요. 네, SBS였습니다. 네. 그때 듣다가 잠이 안 들고 2시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해철 아저씨가 아하. 나오십니다. 그래서 고스 스테이션이라고 자기 지금 술 마시고 있을 거라고 지금 이건 녹음 방송이라고 막 약 올리면서 그렇게 했던. 근데 그거를 그렇게 듣고 그랬던 시절에는 내가 심심할 때 접할 수 있는 뭐랄까 매체나 컨텐츠가 귀했어. 그러니까 라디오가 너무 좋은 친구였어. 항상 있어주는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는 너무 경쟁해야 될 매체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졌는데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베프가 될 때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뭐야? 친구에서 베프로 넘어가는. 저는 근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너 같은 애는 공감 못해. 취향이 같을 때. 취향이. 우리도 야구라는 컨텐츠 때문에 몇 번 더 만나게 되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취향에 관해서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취향을 정말 그건 한 우물만 판다. 근데 나도 이제 방송 작가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방송은 최대한 이걸 넓히려고 해. 청취자들이 원하는 건 좁더라도 깊게 파지는 걸 점점 원하는 시대로 요즘 또 그런 컨텐츠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라디오는 보편적인 대중을 상대하려고 이걸 자꾸 넓혀. 얕더라도 넓혀. 그러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지. 시대가 변했단 말이야. 근데 라디오는 왜 안 변하고 있냐는 거지. 라디오도 변해야 된다는 거지. 매장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트는 게 뭐겠어? 유튜브 뮤직. 그치. 탑백 튼다고. 청취자들 니즈가 가장 많은 건 뭐야? 탑백이야. 근데 만약에 라디오 PD들한테 너 프로그램에서 그냥 MC 멘트 최대한 줄이고 탑백으로만 가자 하면 너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요새는 노래 비중보다는 그래서 토크나 이런 걸로 비중이 넘어가는 것 같긴 해요. 음악은 그치. 어차피 탑백을 틀어도 광고 나오는 탑백을 들을 이유가 뭐가 근데 내 말은 너네가 그걸 분명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시기에도 그 시절에도 그렇게 하면 PD로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잖아. 프로그램의 구성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노래만 틀면 내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잖아. 고객이 뭘 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미 이건 다 늦은 얘기야. 지금은 이미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탑백을 틀지 너네들 라디오 탑백을 틀지 않아. 시대가 계속 변해왔는데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 죄송합니다. 라디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2016 KBS 라디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진단하는 우문현답 우영이 묻고 현재 친구가 답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근데 이거 네. 진짜 미안한데 이거 네. 방송이 뭐냐 이게 도대체. 아니 자꾸 뭐 의심하지 마세요. 원래 방송이란 게 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변화의 노력이죠.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네. 걱정이 된다. 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송놈들이 꼭 이렇게 꼭 시키면 네.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토를 다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네. 오늘 현재 친구다 우문형답이 아니라 음. 우문현답으로 해서 현재 친구로 소개되는 거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분 나쁜 거 없고 그냥 네. 우영이가 그냥 생각이 짧았구나. 저 왜요? 너 우문현답 했을 때 네. 현재 한 명만 부르려고 했고 뭐 이 단발성 프로그램이었어? 네. 아니면 현호 정도 불러서 2번 가려고 했었던 거야? 같이 불러서 한 큐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거 또 하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반응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반응 잘 나왔어요. 그래? 그래? 장난 아니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야, 그건 어때? 네. 우문현답인데 우용이 문제를 일으키면 현재는 답답하다. 아니면 소개되는 게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용이 묻고 기분이- 현재가 더블로 가. 기분이 나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2016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어둡다고 봅니다. 숫자적으로 하려면 그 숫자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네. 어둡다고 뭐 생각. 내가 어둡다. 한 지금 43년 정도 살아본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밝았던 적이 없다. 한 번도 박았던 적이 없습니까? 전망이나 예측할 때. 작년에 SSG도 5강 못 간다고 전문가들이 다 전망했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그냥 3위 갔잖아. 그러니까 전망은 의미가 없다고. 오늘 다 전망인데. 그래? 네. 다 의미 없다고 하면 되지 뭐. 근데 이 방송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시니컬하게 계속 이렇게 그만 보세요. 얘기해요. 이거 진짜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방송입니다. 네, 다음 질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WBC가 아주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성적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십니까? 또? 네,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경기 결과 끝나고 대회가 나서? 이것밖에 못하냐? 너네 그 연봉 받으면서 이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가 과연 세계적인 수준인가? 특히 단기전이잖아요. 결국은 네. 국제대회는 2000년 후반이죠. 김강현, 유현진이라는 훗날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한 나는 거를 보여줬던 투수들이 팀에 있을 때는 한 경기를 잡고 갈 수 있었다. 반드시 잡아야 될 경기. 그런데 지금 불과 저번 WBC인가에서도 김강현이 다시 나왔죠. 한일전 잡아야 되는 경기에. 네. 그게 현재 한국 야구의 현 주소다. 이 확실히 한 경기를 잡아야 될 경기를 잡고 가는 거와 못 잡고 가는 거와 그래서 그 경기서부터 변수가 생겨서 꼬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리그에 정말 훌륭한 투수도 많고 더 성장하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투수도 많지만 현재 시점, 당장 대회가 열리는 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일본이든 어느 경기랑 할 때 우리가 딱 냈을 때 이 선수면 편안하게 가겠는데 할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솔직히 있냐? 원태인 안 될까요? 잡아주길 바라지. 그럼 원태인 잡으면 그럼 예측 바로 수정하십니까? 첫 경기에 하는 거 보고?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이게 한국 야구를 더 넓게 보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조병현, 김태견, 박영현, 그 다음에 김영규. 그래 김영규 뭐 이렇게 불펜에 그 선수들이 만약에 5, 6, 7, 8, 9 이렇게 한 해씩 간다면 그건 해볼만 할 것 같잖아. 맞잖아. 그렇게 가면 선발이 진짜 3, 4회까지만 딱 던져줘서 최소 실점하고 그 각 팀의 리그의 에이스 불펜 투수들이 하나씩 던져서 막아줘서 가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야구가 조금 방향성이 다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였다면 그 선수들을 다 선발로 키우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야구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벌대로 가고 화끈하게 타격으로 조져가지고 단기전에서 화끈하게 타격으로 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수가 훨씬 유리하잖아. 처음 상대했을 땐 투수가 훨씬 유리하잖아. 타자는 좀 경기 뒤로 가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투수가 계속 바뀌는 것도 네. 유리하잖아요. 5명 계속 근데 바꿔요. 그렇게 트렌드를 바꿔서 해줄,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게 야구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는 나 개인의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고 전문가들의 시선 하던 대로 할 것이다. 내가 틀린 걸 수도 있고 그들이 여전히 맞은 걸 수도 있어. 근데 뭐냐면 나는 그 방식으로 몇 차례 지금 실패를 계속 했잖아. WBC든 뭐 그런 국제대회 때마다. 그러면 한 번은 바꿔서 좀 생각의 전환을 바꿔서 5회에 박영현, 6회에 김태견, 7회에 조병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던져서 가보는 맛 하지 않냐. 그러면 곽빈이나 원태인도 3이닝을 전력 투구하라고 하면 구위와 구속 자체가 다르게 나올 테니까 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시도하려면 일단 우리 팀이 더 약체라는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기감이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건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의 전력은 객관적으로 불리하니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대표팀의 입장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뭔가 왜 오늘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나요? 네? 아니 근데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하면서. 근데 진짜 혼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네. 왜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지금 재밌게 다들 유익하게 보고 계신데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또 기다리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드라마 작가이시면서 동시에 SSG 랜더스의 팬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올라와 있으시더라고요. 유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치면 좀 나오던데요? 뭐라고 쳤습니까? 재미나이 같은데 물어보면은. 진짜? 네. 내가 나온다고? 나와요. 너 쳐본 적 있다? 쳐보세요. 정현재도 나옵니다. 그게 정현재, 정현호도 나오고. 그래? 네, 그럼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랜더스의 2026년 성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이 근데 다 의미 없다 그래가지고. 의미 없지만 네. 질문이 있으니까 다 해야지. 우승입니다. 우승. 네. 우승이요? 네. 정규 시즌은 어떻게 가서 어떻게 우승해요? 뭐 그거는 뭐 1위 아니면 2위로 가겠지만 기왕이면 우승하려면 1위로 갔을 확률이 높겠죠. 1위로 갔겠죠. 그렇다면. 네. 알겠습니다. 불안 요소가 그럼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2018년도에 우리가 우승을 했고요. 8년도가 언제지? SK 시절인가요? 네. 그때 그 한동민 씨가 홈런을 시절 그 시절 기적에 네. 2위로 올라가서 밑에서 올라가서 업셋 우승했던. 그 다음에 4년이 지나서 2022년 2022년. 네, 시작부터 1위를 찍더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위를 찍고 네. 그대로 우승을 했죠. 네.
밑에서 올라가서도 우승하고 위에서부터 그냥 쭉 달려서 우승. 또 4년이 지났습니다. 예. 또 우승할 때가 왔다. 아 4년 주기설. 적게. 아니 그런 썰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전력이 이 SSG라는 팀은 한 4년 정도가 되면 전력이 다시 채워져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된다. 지난해에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요? 예. 지난해 엄청 욕하셨는데 그 지난해랑 뭐 전력일 김재환 선수 영입 정도 있고 그때 그렇게 욕하시던 감독님이 아직 계시는데 이렇게. 일단 감독님이 많이 달라지셨다. 그리고 선수들은 그대로라 가지만 그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 아, 노화한 선수는 없습니까? 노화한 선수 당연히 있겠죠.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게 인생이고 그게 야구지 않겠습니까? 누가 노화하면 누가 또 올라오게 되고 이게 조화를 어느 순간 이루게 되고. 그렇게 조화를 이뤘다고 보시는 네. 거죠? 네. 불안 요소가 많죠. 선발 투수진이 아주 불안합니다. 이게 화이트가 그래도 안정적인 투수였는데 앤더슨이 일단 갔습니다. 네. 앤더슨이 갔다는 것도 크고 그 상황에서 베네치아가 새로 왔는데 네. 베네치아? 아, 베네수엘라 선수입니까? 이런 것도 답해줘야 되는 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그래. 박순 치지 마시고요. 왜? 하고 싶은 거 하라서 박수 쳤더니 박수 치지. 나도 안 자르고 낼 거예요 이런 거. 나 잘라는 거 아니니까 박수 치고 싶어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세요라고 해서 박수를 치고 싶구나. 박수 쳤는데.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화이트가 원래 좋은 투수였는데 작년 단기전 포함해서 시즌 막판에 이 선수가 번트 수비, 땅볼 수비에 약하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던질 때 입스까지 오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이 동계 동안 어떻게 이 멘탈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화이트도 한 2선발 가면 좋단 말이지. 네. 그러면 베네치아가 1선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 선수 한 말이 까봐야 한다. 더거 같은 선수 있었죠. 네, 더거 가는 선수 있었죠. NC가 더거를 보내주고 제가- 앤더슨을 선물해줬죠. 아 그랬나요? 저희가? 그 앤더슨이 13실점이 너네 경기잖아. 앤더슨이요? 아니 아니, 더거 13실점이 그거고 그래서 더거가 방출되고 들어온 게 앤더슨일 거야.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어. 앤더슨이 왔으니까. 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수 타케다라고 이 선수도 커리어가 있는 선수고 일본에 좋은 선수. 이 선수도 약간 지금 부침과 공백이 있었던 선수로 그래서 4명의 선수가 정점을 찍어주면 다 진짜 4명? 4명 왜 4명이에요? 타케다, 베네치아, 화이트, 김광현 김광현까지. 전성기만 생각하면 다 좋은 투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어떤 올 시즌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참 미지수니까 이렇게 되면 선발이 되게 불안해요. 타케다 선수도 선발입니까? 지금 팀 사정상 선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5번째 5선발은 누가 합니까? 이 변수 다음에 기대하는 게 있냐라고 했을 때 김건우나 김건우 잘했잖아요. 지난해. 그리고 선발 수업을 이번에 정식을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저 선수가 항상 초반에 비해 후반에 이제 구위가 떨어지는 게 약점이었는데 이게 좀 보완이 된다면 좀 좋은 자완 선발로 커서 좋지 않을까. 5선발 이상을 노릴 수 있는 투수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 SSG 팬들사이에서 그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의 봄은 옵니다. 조요한. 이게 공이 굉장히 빨라서 하이라운드에 뽑혔던 선수인데 160을 던졌 수 있는 선수라는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선수를 이제 맨날 공이 빠르고 그러니까 불펜에서 쓰려고 해도 이번 선발로 키워본다고 그런 했거든요. 선수 NC 정구범 있습니다. 정구범. 정구봉은 어떻게 올해 좀 다를 예, 걸까? 제대하고 네.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정구봉과 조효한의 올 시즌을 기대해 봅시다. 그럼요. 정구봉은 선발로 갑니까? 정구범은 근데 저는 선발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사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김광현도 그렇게 던지다가. 팀 사정이 선발이 좋습니까? 선발이요? 네. 지금은 그렇죠.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재학 선수가 돌아올 거고요. 구창모 선수가 또 한 차례 차지할 거고 외국인 2명 그리고 신민혁, 김노건 이런 선수들이 할 건데 처음에는 신민혁도 우리하고 할 때만 잘 던지겠지. 다 잘 던질 건데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토다 나치기 선수 있거든요. 그 선수가 처음에는 불펜으로 시작할 건데 저는 이 선수도 선발로 써야 된다. 이 선수가 선발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발이 누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요. 누가 다시 자, 아프다거나. 그러면은 네. 이제 야구 얘기 너무 오래 했고요. 야, 지금 진짜 이게 다르네. 러닝 타임이. 뭐가? 현재 선배랑 할 때랑 러닝 타임이 달라요. 너무 텍스트가 많네. 편집이 진짜 노 PD님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더 고생하게 해줄게. 네, 네, 야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저희 채널은 이제 야구를 끊는 남자, 야구 끊기 위한 채널입니다. 야구를 쓸모없다. 제가 백해무익하다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야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네, 반대로 묻겠습니다. 네. 당신의 인생은 그렇다면 그렇게 쓸모 있는 편입니까? 우리가 야구가 아무리 백해무익하다고 하지만 쓸모없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닥 쓸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는 무슨 열심히 쓸모 있게 저도 쓸모 있게 살려고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고 저희 청취자들이 보내주시는 그 응원과 수신료
값지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이 있다고? 그렇죠. 쓸모없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지구온난화를 낮추는 획기적인 발명을 뭐 해서 노벨상을 받을 것도 아니라면 그냥 일상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그 마지막에 야구라는 약간의 즐거움이 있는 게 그게 뭐 그렇게 근데 문제가 즐거움보다 화를 더 많이 내시던데? 그리고 집에서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야구를 잘 못하기 때문이지 팀이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5할 승률 이상을 기록했으면 우승 날로 기분 좋게 끝나는 날에 이긴 기분 안 날도 좋은 이긴 날도 화낸 적이 저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하지만 네. 화를 내다가도 결국 이기면 기분 좋게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원래 인생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되게 열받은 일이 있어서 하다가 프로젝트가 막상 잘 끝나면 아 끝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한잔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야구가 뭐 쓸모 없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그렇게 인생에 쓸모가 있습니까? 야구도 보시지만 드라마 집필도 네. 각본을 집필하시잖아요. 네. 같은 시간에 지금 야구도 하고 있고 드라마도 하고 있어요. 야구를 봐야 됩니까? 야구를 드라마를 봐야 됩니까? 예? 야구를 봐야 됩니다. 왜요? 스포츠는 무조건 생방송으로 봐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드라마는 끝난 다음에 내가 커뮤니티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상파 만약에 편성이 되셨어요. 본방사수가 중요해.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드라마를 봐야 됩니다. 그때는 봐야 됩니까? 그때는 무조건 드라마를 봐야 됩니다. 야구도 내가 결과를 모르고 참고 있다가 좀 키면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전인수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모든 인생은 아전인수입니다. 네, 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야구를 그냥 끊는다고 생각하세요. 야구 끊을 거예요. 그럼 NC경은 어떻게 봐? 네? 왼쪽은 웃으면서 보지 완전 웃으면서 보지.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자, 네. 야구보다 더 큰 문제? 이건 진짜 백해무익하다. 아 진짜? 아이고. 진짜 이거는 시작하지 말았어야 여러분 된다. 절대 오늘 대형 마트 규제가 풀렸다고 이마트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최지훈과 박성환은 정보 용진이 형 듣고 정말. 계신가요? 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야구에 과몰입해 있어가지고 일상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야구를 끊으셔야 합니다. 근데 드리겠습니다. 맨날 야구를 보면서 그게 문제인 것 알면서 계속 야구를 보는 이게 더 나쁜 거야. 지금도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단독 컨텐츠라며 그냥 게스트를 불러놓고 말 많다고 하면 계속 말하지 마. 지금 또 나 삐진다 이제 말 안 하는데. 근데 아쉬움 남지 않으신가? 네. 계속 아쉽지. 계속 아쉽지. 나는 나도 진짜 하고 싶어. 어떨 때 하고 싶냐면 졌을 때 하고 싶어. 졌을 때.